외길에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난 산적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명, 만노군, 태수,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태수의 아내인 공주가 무술 고수임을. 서방님, 제 뒤에 딱 붙으세요. 공주의 손에서 날아간 비도. 순식간에 5명이 쓰러지자 산적들이 도망갔습니다. 왜 신혼부부를 암살하려 한 걸까요? 진한 갈문왕이 내린 순금 300냥과 석 달 안에 김서연을 죽이라는 명령.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첫 암살이 실패하자 음모는 더 깊어만 갑니다.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구하려는 태수, 그리고 그를 지키려는 공주. 하지만 자객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인 아니었으면 오늘 죽을 뻔했소. 이제부턴 제가 항상 따라다니겠어요. 20명의 산적을 물리쳤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서연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명 봉주의 비도는 계속 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진한 갈문왕의 암살 명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댓글로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보세요. 지금부터 삼국통일 이야기 제2화 흉년의 땅에 부임한 태수와 그를 죽이려는 자격들 시작합니다. 서연이 말한다. 부인, 내일 정식 부임하기 전에 백성들 사는 모습부터 봅시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섰다. 백성들 얼굴은 누렇게 떴고 걸음걸이엔 힘이 없었다. 작년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만명이 말한다. 저 소나무들 보세요. 껍질이 다 벗겨져 있네요. 백성들이 속껍질로 죽을 끓여 먹습니다. 봄이 되면 속껍질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보리가 나오기 전까진 저걸로 버티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태수로 정식 부임했다. 첫일은 양곡 창고 점검이었다. 문서는 엉망이었다.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았다. 서연은 책임자들을 모두 교체한 뒤 말했다. 과거 일은 묻지 않겠소. 하지만 앞으로 또 잘못하면 가만 안 둘 것이오. 그 무렵 문조와 두태가 만노군에 도착해 군리문세를 만났다. 문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진한 갈문왕께서 우리 셋에게 순금 100냥씩 내리셨네. 석 달 안에 김서연을 죽이라는 명이야. 성공하면 출세고 실패하면. 문세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어차피 거부할 수 없다면 해야지요. 두태가 말했다. 조령산 산적들을 쓰겠습니다. 보름이면 준비 끝납니다. 며칠 후였다. 서연과 만명이 평민 차림으로 변두리산 마을로 가는 외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산적들이 앞뒤로 나타났다. 20명쯤 됐다. 모두 칼을 뽑아들었다. 만명이 소리쳤다. 사방님, 제 뒤에 딱 붙으세요. 만명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다. 비도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다. 탁, 탁, 탁. 5명이 이마에 비도를 맞고 쓰러졌다. 한쪽이 뻥 뚫린다. 뛰세요! 두 사람이 잽싸게 포위망을 통과했다. 뒤를 돌아보니 괴한들이 도망가고 있었다. 한참을 달린 뒤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부인 아니었으면 오늘 죽을 뻔했소. 부인의 비도술이 정말 대단하오. 저도 처음엔 떨렸어요. 그런데 저자들 분명 사방님을 노린 거예요. 내 생각도 그렇소. 누군가 나를 죽이려는 게 분명하오. 이제부턴 제가 항상 따라다니겠어요. 그래야겠소. 부인이 내 호위무사요. 둘은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두태가 문세를 찾아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실패했습니다. 뭐? 태수 옆에 공주가 붙어 다닙니다. 활은 위험해서 못 쓰고 칼로 덤볐는데 공주가 비도를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5명이 쓰러졌습니다. 비도에? 네. 다행히 비도 끝에 쇠방울이 달려 있어서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세가 이를 악물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어두운 긴장감, 진한 갈문왕의 암살 명령은 계속될 것이다. 서연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문세와 두태가 어둠 속에서 속삭인다. 이제는 약물을 써보는 수밖에. 어떻게요? 태수관사의 찬물을 포섭해서 음식에 약을 넣도록 하겠네. 독약을 쓰시게요? 독약은 안 돼. 태수와 공주님이 함께 식사를 하니 공주님도 해칠 수 있어. 사람의 넋을 몽롱하게 만드는 미온약을 쓸 거야. 약을 먹인 후 자네에게 연락하면 자네가 담을 넘어가 태수만 처리하면 되지.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언제쯤이면 될까요? 참모에게 공작을 해보고 알려주겠네. 한편 서연은 관내 경작지를 돌아보며 불공평한 실태를 파악했다. 저수지와 큰 길이 모두 촌주들의 논밭 쪽에만 치우쳐 있었다. 그는 일반 백성들의 논밭 쪽에도 저수지와 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만명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방님, 저는 후구 조사를 하면서 호라비와 과부가 많고 외로운 노인과 고아들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이 한 가족으로 어울려 살도록 맺어주고 싶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요. 제가 직접 그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방님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말씀해 보시오. 외로운 사람끼리 가족을 만들려면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말을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가족 만들기가 성사되면 관아에서 호적을 만들어주고 쌀 한 말씩 축하금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한 가족에 쌀 한 마리라면 큰 비용이 아니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게요? 그런 사람들은 관아에 신고하도록 해서 중매를 해주면 되겠지요. 관리들은 중매 같은 일은 잘 못할 것이요. 그러면 제가 해보면 안 될까요? 중매라면 평민들이 하는 일인데 부인께서 그런 일까지 해서야 되겠소?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데 귀천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부인이 이 나라의 공주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 괜찮겠소? 제가 발벗고 나서면 백성들은 더욱 왕실을 존경할 것입니다. 좋소. 부인의 뜻대로 군민들에게 알리겠소. 다음 날 만노군의 각 마을마다 방문이 붙었다. 외로운 사람들이 가족을 만들면 관아에서 쌀 한 말씩 축하금을 주며 가족될 사람을 구하려는 이는 태수 부인에게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태수관사의 참모 순녀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은 후 10살 난 아들 종태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같은 마을의 호랍이 찬구가 방문을 보고 순녀를 찾아왔다. 종태 엄마, 우리도 이참에 한 가족이 됩시다. 우리 태수 부부는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종태와 먼저 이야기해 보고요. 그런데 갑자기 종태가 사라졌다. 순녀와 찬구는 며칠 동안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지만 종적을 알 수 없었다. 순녀가 아들 때문에 상심하고 있는데 굴리 문세가 그녀를 불러냈다. 네가 아들이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는 참모냐? 네, 그렇습니다. 아들을 꼭 찾고 싶으냐? 관아에서 찾아주시나요? 내가 찾아줄 테니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일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네 아들을 죽여도 되느냐? 무슨 일인데 아들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까? 문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네 아들은 납치되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돌아오겠지만 듣지 않으면 너도 죽고 아들도 죽는다. 어떻게 하겠느냐? 순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와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문세는 순녀에게 미온약과 초롱을 건넸다. 이 약은 잠이 오는 약이다. 내일 저녁 태수 부부의 저녁 식사 국물에 넣어라. 맛과 냄새가 없으니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물에 약을 넣었으면 관사를 나와서 길목의 소나무 가지에 이 초롱을 매달아라. 그러면 네 임무는 끝난다. 저는 태수님 부부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문세는 순녀가 말을 듣지 않자 종태의 신발을 내밀었다. 이 신발이 네 아들의 신발이다. 잘 보아라. 이 신발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종태는 우리가 감금하고 있다. 종태를 살리고 싶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맹세해라.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문세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변했다. 네가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들은 오늘 밤중에 죽일 수밖에 없다. 빨리 대답해라.
순녀가 마침내 울면서 대답했다. 소인은 어르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녀는 저녁이 되자 관사를 나섰다. 그녀는 길목의 소나무에 초롱불을 걸었다. 약속된 신호였다. 한 시즌이 지났다. 어둠 속에서 복면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담을 넘어 관사 안으로 들어왔다. 칼을 든 채 안채를 향해 걸어간다. 그 순간이었다. 칼을 버려라! 폐수 부부가 갑자기 나타났다. 호위병들이 사방을 에워쌌다. 괴한은 칼을 떨어뜨렸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태수가 복면을 벗겼다. 너는 누구냐? 남자가 대답했다. 소인은 두태입니다. 진안 갈문왕의 측근무사입니다. 만명공주가 주위 사람들을 물렸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임무가 무엇이냐? 사실대로 말하면 살려주겠다. 태수를 암살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물었다. 이유가 뭐냐? 태수를 제거하고 공주님을 왕의 배필로 맞이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왔느냐? 굴리 문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보름 전 습격도 네 짓이냐? 예, 조령산 산적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만명이 다시 물었다. 참모의 아들 종태도 네가 납치했느냐? 예, 어디 있느냐? 제가 사는 집 창고에 가뒀습니다. 만명이 종이 2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모든 경위를 쓰고 종태가 있는 곳을 그려라. 서연은 즉시 군사들을 보냈다. 문세를 잡아들이고 종태를 구출하라는 명령이었다. 밤이 깊었다. 서연과 만명만 남았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만명이 물었다. 부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소. 왕실의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 진안 갈문왕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경위서만 받고 두태는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문세는 이곳을 떠나게 하고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군사들이 종태를 데려왔다. 수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그녀가 만명에게 두태의 계획을 알렸던 것이다. 서연은 문세와 두태를 풀어주었다. 문세에게는 열흘 안에 만노군을 떠나라고 명했다. 위기는 지나갔다. 며칠 후 서연은 성벽 수리에 착수했다. 저수지와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매년 성벽을 수리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다. 수리할 곳이 너무 많았다. 서연은 직접 성벽을 돌며 조사했다. 어디를 얼마나 높이고 넓혀야 할지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각 촌주에게 구역을 나눠 배정했다. 특별한 조치도 취했다. 구역마다 경계석을 세우고 책임 촌주의 이름을 새기게 한 것이다. 촌주 회의가 열렸다. 내가 기록을 보니 누가 어디를 수리했는지 알 수 없었소. 그래서 경계석을 세워 책임자를 명확히 하기로 했소. 1년 안에 맡은 구역을 완성하시오. 한 촌주가 일어섰다. 도로공사 때문에 당장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1년 안에만 끝내면 돼요. 농번기는 피하고 착공 시기는 융통성 있게 정하시오. 다만 부실공사는 엄벌할 것이오. 다른 촌주가 물었다. 부실공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완공 후 5년 안에 다시 수리할 일이 생기면 부실공사로 보겠소. 서약서를 제출하시오. 593년 9월이었다. 금성에서 소식이 왔다. 서연이 만명에게 말했다. 부인, 진안 갈문왕이 박월명과 혼인한다고 하오. 드디어 왕족 부인을 맞는군요. 성골왕자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은근히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오. 서연은 웃었다. 만명도 미소 지었다.